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5주년인 오늘 5.18 묘역에서 정부 기념식이 열리고 5.18 민주광장에서도 별도의 기념식이 열립니다. 5.18 기념재단과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3.15 의거 기념사업회 등이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해 왜곡 폄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감사관실이 감사 인원이 특정 직렬에 편중돼 있어 감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분청 사기 가마터가 자리한 고흥에 분청 문화관이 들어섭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제3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올해 기념식은 국립 5.18 민주묘지와 옛 전남도청에서 둘로 나뉘어 치러지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정부 공식 기념식장인 5.18 민주묘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봅니다. 김인정 기자, 공식 기념식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잠시 뒤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곳 기념식장에서는 기념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회 합창으로만 넣자 5월 단체와 5.18 행사위원회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념식엔 주로 정부 관계자와 여야 대표 등 정치인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올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지 않는 데다 대통령 대신 오던 국무총리도 공석이라 최경환 부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5월 단체, 대통령, 총리 모두 없는 이번 기념식은 위상이 격화된 채 쓸쓸하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송정근 기자는 지금 이 5월 단체가 주도하는 기념식이 열릴 옛 전남도청과 광장에 나가 있죠. 이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5.18 기념 행사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없는 기념식엔 못 간다며 이곳에서 기념식을 따로 치릅니다. 이곳 기념식도 정부 공식 기념식과 같이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이곳도 기념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 이쪽 기념식에는 5월 단체 회원과 시민사회단체, 시민,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승용 강기정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도 정부 기념식 대신 이쪽으로 옵니다.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정부 기념식에 참석하는 데 반해 주승용 최고위원 등은 5.18 유가족이 있는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맞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별도 기념식이 치러지더라도 구묘역 등지에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곳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갖습니다. 이곳에서 80년 5월 시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역사적 상징성 때문입니다. 네, 지금 둘로 나뉜 이유가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인데요. 김인정 기자, 공식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떻게 불릴 예정입니까? 네, 일단 정부의 공식 기념식 순을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합창단이 합창으로만 부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단이 부를 때 다 함께 부르겠다. 그러니까 재창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어제도 이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에 화가 난 5월 유가족이 국가보훈처가 묘지 주변에 걸어둔 현수막을 찢어 현수막이 전부 철거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력이 현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송정근 기자, 이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는 사람들은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하겠다는 입장이니 이 민간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이 크게 울려 퍼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이쪽 기념식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창이 안 된다는 데에 반발한 사람들이 따로 모인 만큼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게 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이곳에서는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라는 주제로 5.18 전야제가 치러졌습니다. 전야제에서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 유가족과의 연대가 두드러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을 5월 정신으로 보듬는 공연 무대가 마련돼 추모 분위기를 달구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역시 어제 전야제에 참석했는데요. 김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무산과 세월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항의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일부 단체에 의해 전야제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갖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도 부슬부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광주 전남에 5mm 미만, 남해안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광주가 22도에 머물겠고요. 또 대기도 청정해서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부마 민주항쟁기념사업회, 3.15 일거기념사업회 등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단체들은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해 왜곡 폄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계승단체들은 일부 국민들이 4.19와 5.18, 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계속 왜곡 폄하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오늘 5.18 문화센터 대동홀에서 2015 광주 인권상 시상식을 갖습니다. 수상자는 인도네시아 분쟁 지역에서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권 변호사 라티파 아눔 실레가르 씨며 특별상은 지난 2010년 납치돼 지금까지 실종 상태인 라오스의 솜바스 솜폰 씨로 빈민 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과학자입니다. 시상식에는 솜폰 씨의 부인 수이맹 여사가 참석해 라오스 정부 등을 향해 남편의 구명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2015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2박 3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계속된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들의 전 지구적 연대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선언문에는 네팔 지진 피해자와 유가족의 애도를 표하고 전쟁과 폭력 등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남 지역 교육직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곳이 도교육청 감사관실입니다. 그런데 감사 인원이 특정 직렬에 편중돼 있다 보니 감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에게 폭언 등을 한 교육지원청 간부에게 행정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차 진상 파악은 교원 인사과에서, 2차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맡았습니다. 조사를 일단은 해서 원만하게 조치가 되면 해결이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을 교육직 공무원은 총무와 행정 등을 담당하는 일반 행정직과 장학사 등 교육 전문직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 28명 가운데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는 단 1명뿐입니다. 교무나 학사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감사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감사 대부분은 학교 재무감사에 치중되고 있고 학사 부분에 대한 감사는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 실시할 때 전문직을 1명 정도 이렇게 지원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그 여력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또 다른 부서 나름대로 다 어떤 고충이라든가.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 교육공무원 109명이 비리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성화가 오늘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채화됩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주경기장을 밝힐 성화가 오늘 세계 대학 스포츠의 발상지인 파리 소르본 대학 광장에서 채화돼 대만을 거쳐 오는 24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광주 무등산 장불제 채화는 다음 달 2일 채화돼 다음 날인 3일 광주시청에서 합파됩니다. 국내 성화 봉송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 동안 펼쳐지는데 남북 간에 논의되고 있는 백두산 채화와 임진각 합파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모든 세력이 참여하는 초계파 혁신기구를 이번 주에 구성해 다음 달 중으로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혁신기구에는 공천과 인사쇄신, 당무혁신 등 당 쇄신과 관련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되는데 쇄신안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주류 인사들 사이에서 이 초계파 혁신기구 구성 자체에 미온적인 분위기도 있어 기구 출범 등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잘 풀리는 한 주였습니다. 브래필이 끝내기 안타로 팀의 승리를 가져오며 KT, 두산을 상대로 4승 1패를 거뒀습니다. 필요할 때 터진다. 브래필의 끝내기 안타로 기아가 다시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끝에 3대3 연장 승부를 앞둔 9회 말 김주찬을 고의 사구로 내보내고 브래필과 상대하겠다는 두산인데요.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무리 최근 타격감이 떨어졌다지만 자존심이 상한 브래필.
보란 듯이 끝내기 안타를 선사합니다. I mean, a little bit. I mean, he's been hitting really good, so I don't blame them for walking him. He gets a hit every time, so hopefully he keeps getting on, and then I'll drive him in. Fan 여러분, 사랑해요. 마운드에는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는 기아. 이번에는 BK 김병현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얼굴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선발 등판이 예고된 김병현 선수. 6회 마운드에 올라 8개의 공을 뿌리고 1이닝 무안타 무실점으로 컨디션 점검을 마쳤습니다. 광주FC가 포항스틸러스와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광주는 주현우를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워 전후반 맹공격을 펼쳤지만 결정적 기회를 잡지 못하며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무승부로 승점 1점을 추가한 광주FC는 3승 4무 4패로 승점 13점을 기록하며 리그 10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광주 송정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산구와 코레일, 경찰과 더불어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광주 송정역 이용객의 연계 환승을 위해 시내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하고 전남 서부권 시외버스 노선도 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송정역 뒤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대합실 편의시설과 화장실을 확충하며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좌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횟집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부탄가스 등이 가게 안에서 터져 소방관들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불이 남에 따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3시 20분쯤 목포시 산정동 북항부두에서 정박 중인 46톤 어선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7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부두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로 옮겨부터 어선과 승용차 모두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와 기름 유출은 없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배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았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 등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특별 방범 활동을 벌입니다. 광주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전통 사찰 등 137개소에 대하여 일제 방범 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사찰이나 신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와 방범창 등 방범시설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국내 최대의 분청 사기 가마터가 자리한 고흥에 분청 문화관이 들어섭니다. 고흥군이 오는 2017년 개관을 앞두고 소장품 기증과 기타 운동을 전개해 전시유물 수집에 나섰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분청 사기 가마터로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론. 오는 2017년 개관을 목표로 연면적 8,800제곱미터 규모의 덤벙 분청 문화관 건립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는 개관까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시유물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입니다. 고흥군은 먼저 군민들이 소장 중인 분청 사기만 260여 점에 이른다며 유물 수집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관 개관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전시유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범군민들을 상대로 유물을 기증 기탁 받아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전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장자의 유물을 무상으로 기증 기탁받아 문화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위선양도 이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즐거이 내놓기로 기증하기로 했고 또 이런 뜻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흥군은 예비 전수조사를 통해 2,700여 점의 소장 유물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유물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인 지역 출토 유물의 전시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분청문화관이 종합박물관으로 등록되면 지역 출토 유물 525점의 위탁 전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청문화관에 중국과 일본 도자기를 비교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마터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35년 만에 결실을 맺는 분청문화관 건립. 찬란했던 분청사기 문화를 재조명하는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네팔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의 3차 구호단이 파견됐습니다. 지난 15일 현지에 파견된 3차 구호단은 전남대병원 의료진 등 8명으로 구성됐는데 부상자 치료뿐만이 아닌 구호 물품 전달과 전염병 예방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편 지난 8일 파견됐던 2차 구호단은 치료와 방역, 전기 복구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마치고 지난 15일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산수동 호두매마을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상 유층 4개 동으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25가구, 84제곱미터 70가구 등 모두 95가구입니다. 입주는 오는 6월 초 계약 체결 이후 가능하며 계약 시 공급 가격의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90%는 입주 시에 내면 됩니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통폐합된 학교가 70곳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정진호 의원이 각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전남 지역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모두 68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정 의원은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에 위기를 가져오고 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갖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도 부슬부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에 5mm 미만, 남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10mm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하겠는데요. 광주가 22도에 머물겠고 또 대기도 청정해서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13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광주가 13도, 화순 14도, 장흥도 1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광주가 22도에 머물겠고 담양과 구례 21도, 순천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비가 오겠고요. 특히 남해상을 중심으로 낮 한때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가운데 광주가 무려 30도까지 치솟겠고요. 이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